오늘은 좀 특별한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분은요, 도쿄에 사시는 분이고요, 한국인이시고요, 오마이뉴스 기자이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공무점 사장님이신데 최근에는 책도 여러 권 내신 그런 작가님이시기도 합니다. 게다가요, 현지 여성과 결혼을 해서 아이를 무려 4이나 낳고 아주 다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에서 말입니다. 그런데요, 최근에 이분이 코로나19에 걸리셔서 큰 고생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와 관련해서 할 말이 많으시다고 해서 그래서 연결했는데요. 박 기자님, 지금 말씀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여기는 도쿄 다이토쿠라는 곳이고요. 네. 그러니까 우에노하고 아사쿠사가 있는 곳인데. 그렇군요. 예. 저는 지금 사무실 이리야라는 곳 사무실에 있습니다. 최근에 무슨 큰일을 당하셨다고 해가지고요. 제가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네. 5월 8일 날 코로나에 걸린 게 거의 확실했는데, 네. 반복적 고열이 있고, 그 다음에 네. 결정적으로 미각과 후각이 사라지고, 저희 와이프 일본인인데 네. 집에는 오지 말라 그러고, 저희 또 회장님 보스가 있는데 네. 그분이 나이 연세가 좀 이제 60대 초반이셔가지고 예. 저한테 야, 너 무조건 떨어져 그래가지고 저희가 갖고 있는 건물 중에 비어있는 방들이 요즘 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5월 22일까지 네. 격리를 했습니다. 어제 오마이뉴스 화면 맨 꼭대기에 박철현 기자님의 글이 실렸었는데요. 여기 사진이 나오죠. 이 방에서 3주일을 혼자 지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정말 지겨워 죽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3주일 동안이나 이 좁은 방에서 하루에 한 15시간씩 잔 것 같네요. 어디에서 코로나가 걸렸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혹시 짐작이 가시나요? 경로는 모르는데 네. 제가 조금 그거 했던 게 4월 29일인가 30일에 네. 우리 거래처 회사, 그러니까 골드니크가 일본에 있지 않습니까? 예. 골드니크 전에 회식을 했었는데 한두 시간 정도 있었던 술도 마시고 그랬는데, 그거 빼고는 제가 사람을 접촉하거나 그런 경우가 없거든요. 네. 그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중요한 거는 지금 일본이 경로랄까 링크가 안 돼 있는 추적이 불가능한 감염자 확진자들이 네. 한 50% 60% 정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감각적으로는 그거 같은데 그냥 말 그대로 전철이나 이런 데서 네. 올맞을 가능성도 있는 거 모르는 거죠, 솔직히. 어쨌든 지금은 괜찮으신 거죠. 처음에 한 4, 5일은 너무너무 아팠고, 네. 그래서 화요일 날 제가 미각이랑 후각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걸 인식하고 그 보건소에 바로 연락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 엄청 이 보건소가 펑크 상태였어요. 제가 이 기사를 읽으면서 가장 이해가 좀 안 갔던 게, 왜 병원이나 보건소에 가셔서 바로 이 PCR 검사를 받거나 입원을 하지 않으셨나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사를 바로 받으려고 했는데, 네. 일단 저는 보건소가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니까 네. 보건소에 연락을 했는데, 보건소에서는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오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화요일 날 연락을 했는데, 그러니까 한 2, 3일 후에 3일 화수목금 4일 후죠. 4일 후에. 예. 근데 그때는 제가 이미 엄청나게 아팠던 단계가 지났었거든요. 만약에 오늘 오라 그러면 제가 오늘 가고 싶은데, 당장이라 택시 타고 가고 싶은데, 네. 금요일 날 오라고 하니까 그 이야기를 이제 저희 와이프나 이제 주위에 걸린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보니까 코로나가 확실한데 가다가 택시나 이런 거 타고 가다가 또 전염시킬까봐 또 전염시킬 우려도 있지 않냐. 그럴 바에 그냥 너 지금 좀 나아졌으니까 버텨보다가 나중에 격리 끝나고 항체 검사 같은 거 받으면 어떠냐 이런 이야기를 조언을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방에서 혼자 이렇게 버티다가 잘못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PCR 검사를 받은 다음에 입원 치료가 가능하고 이런 케이스가 사실 없어요. 지금 프로세스가 제대로 돼 있으면은 네. 당연히 치료를 받죠. 한국 아프니까. 같으면 증상이 있다고 전화를 하면 바로 전화를 검사를 받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검사를 받으라고 얘기는 하는데, 이제 지금 검사자라든가 인력이 부족하니까 4일 후에 오라고 하니까, 네. 어차피 그러고 가서 검사를 해봤자
병원에 제가 입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뭐 입원이 안 되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럴 바에 그냥 여기 그냥 있다가 나중에 정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항체 검사 해보면 되겠다. 네. 뭐 이런 생각이 든 거죠. 네. 근데 주위에 저 같은 사람이 저는 상당히 많을 거라고 본 게 제가 그런 사건이나 그런 것들을 페이스북에 올리고 뭐 주위에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뭐 우리 와이프가 하고 있는 커뮤니티나 그런 데 올리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증상이 있는데 네. 아예 PCR 검사도 잘 안 받고 그냥 자택에서 격리하다가 이제 나았고 나중에 이제 항체 검사를 했던 그런 케이스들이 꽤 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주위의 사람들도 제가 뭐 60대 이상도 아니고 어느 정도 낫고 있으니까 좀 버텨보자 그런 생각을 저는 그때 당시 한 거죠. 그 실제 이제 끝난 다음에 항체 검사 저희 사무실에 항체 검사 키트가 있어가지고 와서 해보니까 네. 항체가 나왔어요. 사무실에 항체 검사 키트가 있어요? 네, 한국 거예요, 한국 거. 항체 검사 키트. 한국 거네. 아, 한국 거예요? 네, 요거 보면 오른쪽 화면은 왼쪽으로 나오나? 네. 밑에 줄이 하나 보이죠. 위에 줄 두 줄 보이고 연하게 하는 줄 보이죠. 그렇게 이게 하는 코비드 거군요. 항체가 예. 생겼다는 겁니다. 네. 요쪽이요, 요쪽 오른쪽 여기. 이건 뭐 검사도 안 받고 혼자 그냥 자가격리하고 2주일 동안 그 참아서 버텨내고 나중에 항체 검사도 혼자 하고 그럼 뭐 전형적인 각자도생이네요. 기사를 보면 고관 A씨는 65세 이상 백신 접종률이 32%나 되고 그런데 이제 다른 데는 6%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가지고 있는 백신이 다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도쿄도에다가 이제 더 백신을 달라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도쿄도 정부가 더 이상은 못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이유가 네. 그 이유가 뭡니까? 저도 모르죠. 저도 모르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기사에 썼던 내용은 네. 이게 일본의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하는 그 동조 압력 같은 게 아닐까. 혼자 튀면 튀지 말라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혼자 너무 이게 앞서 나가면 안 되니까 다른 곳과 같이 해라 보조를 맞춰서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코가네이는 원래 7월 말까지 65세 이상 원래 전체가 예. 7월 말까지 65세 이상 접종 완료를 끝낸다 그랬는데 코가네이 의사회라는 코가네이 안에 있는 의사 조직이 예. 우리는 6월 말까지 끝낼 것 같다. 네. 그러니까 한 달 정도 빠르니까 그 이제 백신을 더 주면은 65세 이하의 기저질환을 가진 사람들 40, 50대라든가 그리고 고령자 시설 병원이 아니에요. 예. 그냥 고령자 시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요양소 같은데 그런 데 있는 사람들 이제 종사자들이 백신을 맞을 수 있게 좀 빨리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도쿄도에서는 예. 달을 맞추어서 접종했으면 좋겠다. 그런데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어차피 다 맞아야 될 백신이잖아요. 다른 데다가 다른 그 지자체에다가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여기가 먼저 그렇죠. 했다고 다른 지자체 해서. 거 뺏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예. 코가네 걸로 준비되어 있는 거를 예. 달라 그랬는데 네. 잠깐 스톱 하라는 거지. 그 주민들이 참 답답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답답하죠. 이건 뭐 잘했으면은 네. 상을 줘야 되는데 네. 뭐 있는 백신을 안 준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일본인 아내분께서 한국이 부럽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요? 한국의 어떤 면이 부럽다고 하는 겁니까? 니케인가 어딘가에 기사로 났어요. 예. 한국의 그 자녀 백신 어플리케이션. 예,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는 제가 이제 그거 하고 지금 코로나 걸린 상태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걸 하면서 이제 일본 체계나 그런 거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갖고 있는 상태에서 네. 어느 날 우연찮게 그 신문을 보니까 예. 한국에서는 그게 뭐 나이 연령 제한도 없고 일단 부족한 자녀 백신 남았으니까 폐기하기 아까우니까 네. 와서 맞아라 이러니까 와 되게 신기하고 부럽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지금 일본은 우리 같은 이제 40대라든가 30대는 그렇죠. 언제 맞을지 그러니까 백신 접종 순위에서 가장 예. 제일 후순위 예. 후순위이기 때문에 언제 맞을지 감도 안 잡히는 상황인데 예. 한국 같은 경우는 그냥 인터넷에 접속해가지고 아무나 이렇게 자녀 백신 신청해서 맞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자체가 예. 되게 유연하다 이거죠. 유연하다. 그러니까 이용통성이 있는 거죠. 한국 사회는. 그러니까 이제 되게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면서 네. 야 한국이 딴 건 몰라도 이런 거는 정말 일본도 배워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긴 했었죠.
교수님, 예. 저는 이제 동조 압력이라는 걸 오늘 처음 들었는데요. 네네. 이게 좋게 보면은 모두가 함께 나가자 하는 뭐 그런 의미로도 볼 수가 있겠지만 그게 조금 과하게 나간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이제 이 일본 사회 동조 압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동조 압력이라는 말은 네. 사실 요새 생긴 말인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일본에 살았을 때는 그런 말은 없었고, 네. 그러나 비슷한 이야기는 좀 있었죠. 예. 그거는 나오는 말뚝이는 쳐야 한다. 아, 나오는 말뚝은 쳐야 된다. 예. 그러니까 예. 드도지 대리기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튀어나오는 사람들 너무 눈에 띄고 예.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이러한 좀 속담 같은 거 꽤 있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그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상식 밖의 나라가 일본이다. 맞습니다. 예,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네요. 예.